명절도 가까워지고, 네.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또 선물도 좀 준비해서 그동안 네, 도와주신 분들 하려고 없는 돈에 엄청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네. 선물 달라는 얘기 아니야? 선생님이 선물 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러지 마세요. 가져오면 절대 거절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약간 정착화돼가 뭐냐면 옛날에는 되게 막 이런 거 인사를 많이 다녔단 말이야. 근데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도 학교 다닐 때 수생이나 뭐 선물 선생님 못 드리고 그러잖아. 그냥 쪽지나 쓰고 그지 엽서나 쓰고. 세상이 좀 되게 투명해졌습니다. 그렇긴 한데 또 사람 사는 게 또 그런 게 아닌지라 또 얼굴 보고 또 뭔가를 또 주고받고 뭐 그러면 또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언제 좋은지 모르겠어. 그리고 이제 11월, 12월, 1월 이렇게 한 석 달은 거의 문제만 풀게 될 텐데 여러분 이제 문제 풀면서 여러분이 깨우칠 수 있는 게 있고 책에서 못 깨우치는 게 있어. 시간 오래 걸리고 막 이래야 이제 알아지는 것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 이제 띄엄띄엄 얘기하게 될 거라고. 이건 문제 하나를 풀면 한 5개 정도 문제를 요만한 문제를 푼 정도로 약간 이제 다른 부분도 주변 것들을 이렇게 건드리면서 가는데 그건 항상 모든 시험은 어떠냐면 너무 엉뚱한 데서 내는 건 아니야. 그 동네에서 내게 돼 있습니다. 그 동네에서 주로 많이 적어도 같은 답변은 그래서 약간 주변까지 쭉 보면서 이렇게 정리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는 그냥 화학 시간에는 그냥 선생님 얘기 듣고 회피하게 그냥 근데 막 이거를 조바심 내서 막 엄청나게 뭐 어려운 것만 하고 뭐 아니야 어려운 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고 누구나 알아야 될 걸 몰라서 이게 틀리는 거야. 거기서 결정타를 냈지. 남도 모르고 선생도 모르고 교수만 알아. 내 교수만 알아. 그런 거 뭐 못 맞추면 어때? 그런 욕심하지 말고 시험의 기본은 절대적으로 맞아야 될 거를 시험장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 평소에는 그냥 이과 뭐 이러다가 시험장에서 심각하게 절대 틀리면 안 돼. 그러면 뇌의 활용 범위가 달라진다. 그 헷갈려버리고 그러지 않도록 아는 건 더 확실하게 절대 이거 골백번 했다 뭐 이런 느낌 들게 그렇게 해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거기 로마자 3이죠. 10번 우리 이거 답했나? 물 10번 할 거죠? 10번 맞지? 10번 했나? 10번까지 했어요. 10번까지 했습니까? 네. 11번 가봅시다. 여러분 다음의 그림은 물의 상태로 밑줄로 물의 상태. 왜 내가 수업을 들으라고 하는 거냐면 그 옆에다가 하나 더 그리겠습니다. 요런 놈이 있어요. 요런 놈이 있는데 이건 뭐냐? CO2의 상태도입니다. 요거 일단 하나 이렇게 그려놓으시고 됐나요? 여러분 문제 풀면서 뭐 이런 거 뭐 생각날 리도 없고 무슨 뭐 어디랑 비교하면서 공부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한꺼번에 그려주는 거야. 여기서 분명히 뭐라 그랬어? 물의 상태도입니다. 물의 상태도. 이건 뭐냐? CO2의 상태도야. 그러니까 딱 보니까 어때? 물질마다 상태도는 다르게 생겨먹구나. 다른데 공통 원리가 있습니다. 뭐냐? 온도와 압력에 관해서 여기다 뭔가를 그려놓은 거야.
근데 그 의미를 잘 몰라. 에이, 그냥 그림 그려 적겠거니 뭐 책에서 설명하면 그런가 보다 뭐 이럴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물은 이렇게 돼 있다고. 물은 약간 과장돼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이게 거의 수직입니다. 실제로는 거의 수직인데 과장한 거야. 거의 수직인데 과장한 거고 약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 여기가 굉장히 낮은 거야. 굉장히 낮은 건데 굉장히 낮은 걸 너무 낮게 그리면 또 막 바닥에 붙어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고 하니까 여기는 확대를 하고 여기는 좀 줄인 꼴로 보통 여러분 책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여러분이 평형을 공부했잖아. 평형을 공부해가지고 보세요. 여기다가 25도씨에서 물을 넣었어. H2O를 넣었더니 여기가 진공이었단 말이야. 근데 수증기가 막 올라가. 그래서 여기 수증기가 막 싸돌아댕겨 돌아다니다가 뿅 들어와요. 이렇게. 그래서 나가고 들어오고가 같아지면 이때 여기에 입자수가 일정해지고 그러면 압력도 일정합니다. 이 일정한 이 압력을 뭐라고 하냐? 증기압이라고 해요. 옛날에는 포화를 붙여서 포화 증기압이고 아직도 증기압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포화라는 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포화다. 오케이? 포화가 뭐야? 포화. 밥 먹을 때 짜장면 5그릇 먹었더니 목구멍까지 와서 짜장면이 포화야. 뱉어서 죽겠다. 그래서 여기 공간, 요 공간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요 수증기 분자가 100개야. 100개면 100개 더 이상 뭐 수용을 못하겠다. 꽉 찼다 이런 뜻이야. 아시겠죠? 숫자가 변해 안 변해? 못 변해. 2개 들어오면 2개 나가. 2개 들어오면 2개 나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 입자수가 변하지 않고 압력이 일정합니다. 그 압력을 우리가 증기압 또는 포화 증기압이라고 한다. 그죠? 그거를 열심히 그려놨는데요. 일단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온도와 이게 압력이야. 온도 압력인데 여러분 요걸 뭐라고 하나요? 요거 보통 이렇게 T라고 써져 있어요. 라지 T 이렇게 T라고 써져 있고 뭐라고 한다고? 중얼중얼 해봐. 졸리잖아. 가만히 있으면 뭐라 그래? 삼중점이라고 그래. 삼중점 트리플 포인트에 앞대가리를 짠다. 모노 트리 몇이야? 3이잖아. 어딜 가나 트리 이러면 나무 빼놓고는 날씨 셋이요. 그렇지? 삼중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여러분 물인데 온도를 낮춰봅시다. 온도를 계속 낮추면 결국에 온도가 제일 낮은 곳에 있을 놈이 뭐야? 얼음 아니야. 그죠? 그래서 여기가 얼음입니다. 얼음. 물론 고체의 대표 선수죠. 얼음입니다. 그 다음에 얼음을 녹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일기압에 살아. 일기압. 그래서 1.0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 이게 일기압이야. 일기압. 우리가 일기압에 살고 있는데 이때 얼음은 몇 기압을 느끼겠습니까? 우리가 일기압에 살고 있어. 여러분 책상 위에 놓인 얼음은 몇 기압을 느끼고 있을까요? 여기 일기압을 느끼고 있는 거야. 그 일기압을 느끼고 있는 이 얼음이 얼음이 있습니다. 얼음을 어떻게 여기 압력을 하나도 안 바뀌고 온도를 조금씩 높여보겠습니다. 그럼 어디로 갈 거야? 땡땡땡땡 가서 여기를 거쳐서 그 다음에 땡땡땡땡 여기로 갈 겁니다. 여러분 여기가 뭘까요? 여기. 이거 뭐야 도대체 여기가? 이 그림에서 여러분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걸 그려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거 아니야. 야 이게 이런 거야. 니네 딱 보면 알아야 돼. 지도 딱 보면 그걸 알아야 뭐 집을 찾아가든지 산꼭대기를 찾아가든지 계곡을 찾아갈 거 아니야. 지도가 그려져 있는 거야. 근데 지도를 보는 법을 모르면 개뿔인 거라. 자,
지금 우리가 1기압입니다. 그지? 책상 위에 뭘 넣었어? 얼음을 넣었어. 그래서 온도를 여러분이 살살 높여줬어. 에어컨 다 끄고 냉장고 다 끄고 그랬더니 얘가 온도가 몇 기압을 유지하면서 1기압인 상태가 유지되면서 점점 온도가 올라갑니다. 됐나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져? 녹기 시작합니다. 그죠? 녹아서 어디로? 일로 옵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야? 기체야, 액체야, 고체야? 여기가 물인 겁니다. 물. 됐나요? 오케이? 그럼 여기 어떻게 그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그렸을까? 이 사람들. 뭐 어떻게 한 거야 도대체? 어떻게 한 거냐면 별거 아니고요. 그냥 그릇에다 얼음 넣고 여기 얼음을 둥둥 띄워놓은 거야. 1기압에서 얼음 둥둥 띄워서 온도계 딱 꽂아보니까 0도시네 이렇게 된 거야. 아, 얼음이 1기압에서 0도시면 이놈이 점점 녹아가는구나. 그러다가 여러분 있죠? 우리가 이랬잖아. 원래 얼음이 이러니까 영하 뭐 20도씨였어. 그랬다가 우리가 살살 온도를 방에다가 열을 넣어서 온도를 낮춰서 0도씨를 여러분이 유지하면요 어떻게 되냐? 이제 내가 녹을 똥 말똥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보냐면 온도를 더 높여서 이제 방 안 온도가 10도씨야. 그러니까 얼음은 슉슉슉 다 녹아버린다. 그렇지? 그냥 뭐 제일 뒷자리 거기 거 씌워서 좀 만들래? 그리고 이거 프린트 하나 가지고. 11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러면 얘가 녹는 것만 생각해. 그럼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이게 그냥 일반적인 그릇이니까 여기가 0도시고 방안이 10도시니까 열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열의 이동은 무조건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겠어. 그래서 방 안에 있는 열이 자꾸 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얼음은 점점 커져 작아져. 점점 작아질 거라고.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를 0도씨로 맞췄어. 그러면 자 얼음이 물이 되고 물이 얼음이 되는 개수가 같아질 겁니다. 그럼 얼음 사이즈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방의 온도를 몇 도씨로? 0도씨로 하든지 아니면 여기가 뜨끈뜨끈하더라도 여기를 딱 뭐 단열재, 스티로폼 같은 단열재로 완벽하게 막아버리면 열이 나오지도 들어가지도 못하니까 0도씨가 유지가 되고 0도씨가 유지될 때 뭐와 뭐가 얼음과 물이 공존하면서 얼음의 사이즈가 변하지 않을 때, 즉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여기에 압력이 얼마다? 1기압, 온도가 얼마다? 0도씨. 됐나요? 그걸 저기다 그려놓은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냐? 1기압에서 얼음에 뭐 녹는 점, 어는 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오케이? 물의 얼음에 녹는 점 또는 어는 점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굉장히 철저한 상황에서만 뭐 얼음이 녹는 온도가 우리가 그냥 0도씨에서 녹아 0도씨에서 녹아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굉장히 까다로운 요건에서만 뭐 그지? 얼음이 0도씨에서 평형을 이룰 수 있는 거죠. 그죠? 압력과 온도를 유지하고 열을 차단하고 아니면 온도를 여러분이 어거지로 일정하게 유지시켜줍니다. 그러다가 또 물을 온도를 높여요. 여기 영차 막 온도를 높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온도가 안 올라가는 순간이 와. 이때가 얼마인가 봤더니 100도씨야. 이게 그 이름도 유명한 뭐야? 끓는 점이야. 끓는 점. 자글자글 끓어요. 그럼 물이 이제 온도가 더 높아지면 물이 당연히 뭐가 되겠어? 수증기가 될 거야. 수증기. 여기는 수증기의 땅이야. 수증기가 있을 수 있는 공간이 훨씬 많죠. 그죠?
나머지 다 얼음으로 있게 돼. 수증기라고. 요 동네. 여기란 말이에요. 이건 또 뭐냐 도대체 여러분. 여기에 그릇에 물을 넣고 열을 가해서 여기가 자글자글 끓어요. 자, 그러면 용어 하나 검토하고 갑니다. 여기에 있는 물 분자가 표면에 있는 물 분자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 뭐라 그래? 증발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증발. 오케이? 뭐라고? 물이 자글자글 끓는 게 아니야. 근데 물의 표면에 있잖아. 여러분 똑같이 공부해도 있잖아. 누구는 시험 디지하게 잘 보고 누구 못 보고 이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물 분자도 다 온도계로 재면 0도씩인데 그건 평균값이라고. 어떤 놈은 더 바들바들 떨고 있고 어떤 놈은 느릿느릿 움직이고 이러고 있다고. 그지? 근데 그 중에 일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건 뭐? 증발. 됐나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지 여기서 기포가 팍팍 되면서 액체 내부에서 기포가 되면서 엄청나게 부피가 늘어나는데 1g이 보통 1g의 물이 수증기로 변하면 어느 정도 되냐면 2리터 정도 됩니다. 1g의 물을 수증기로 바꾸면 대략 몇 리터 된다고? 2리터 됩니다. 1g이면 1ml야. 이거를 이렇게 커지니까 어때? 풍선이 돼서 올라올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팡 터지는 게 뭐야? 보글입니다. 보글, 바글. 됐나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야 이거 어떨 때 생기는 거야? 그걸라고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했냐? 100도시로 만들어 여기다가 그래가지고 여기 물이 있어 물을 넣고 내가 자글자글 끓어. 그랬더니 여기 수증기가 막 올라가. 그래서 자글자글 끓어요. 그래서 요 증기의 압력을 봤더니 1기압인 거라. 아, 물은 100도씨에서 증기가 돼서 나타내는 압력이 얼마라고? 1기압이야. 자, 요 기압은 요게 야, 증기압이 1기압일 때 100이면 끓는구나. 근데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냐? 우리가 여러 해수면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살 때 여기가 1기압이라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 증기압이 대기압, 즉 외부의 압력이라고도 하고 대기압력이라고도 합니다. 대기압력과 증기압이 같아지면 물은 표면에서 증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물 속에서 기포가 생기면서 팡팡 커져서 빵빵 터지는 끓음이라는 현상이 일어나더라. 오케이? 그 온도를 뭐라고 하는 거야?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액체 내부에서 액체가 뭐로 변한다고? 액체 내부야. 내부에서 기체로 변하면서 물속에서 풍선이 생겨서 그게 올라오면서 터지는 이 현상을 뭐라고 한다? 끓음이라고 하고, 이 끓음이 일어나는 온도를 찾아봤더니 물이 100도씨에서 1기압이더라. 그래서 이걸 막 잰 거야. 그러면 90도씨일 때 요 물이 나타내는 압력은 90도씨에서는 얼마일까? 그래서 막 다 찍어놓은 거야. 야, 요때는 얼마, 요때는 얼마, 요때는 얼마 이렇게 막 찍은 거야. 이렇게. 그래. 그렇게 찍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녀석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 자, 이름 말해보세요. 여기를 A라고 했습니다. TA 곡선은 뭐라고 한다? 이름이? 아니, 여기 선이름 있어. 선이름. 이 선이 뭐야? 증기압. 오케이, 증기압 곡선. 그렇지, 증기압 곡선. 얘를 증기압 곡선이라고 해요. 이건 3중점. 자, 여기는 얼음이 물이 되고 물이 얼음 되고 평형이야. 여기는 뭐야? 기체가 액체 되고 액체가 기체가 되고 이거 뭐야? 포화. 평형이야, 평형. 맞지? 평형에서만 측정한 거야. 평형이 아니면 너무나 많잖아. 그지? 평형이면 특정된다고. 평형이면 특정할 수 있어. 온도 압력. 오케이? 그래서 요거 증기압 곡선. 요거는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뭐라 그래? 융해 곡선.
요런 용어 알아야지. 자, 고체가 바로 기체가 되고 기체가 바로 고체가 되는 거 이거 뭐야? 오케이, 승화 곡선. TB 융해 곡선, TC 요거 승화 곡선. 가끔이잖아. 물어요 또. TA가 융해 곡선이다 그러면 융해가 뭔지도 모르고 아 이거 그렇지 않을까? 나 진짜 미쳐버린다. 알았지? 자, 됐나요? 삼중점이 어딨어? 이거 한번 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기압이 대기압이 1기압이고 대기압이 1기압이다 보니까 증기압이 얘랑 같아지는 1기압을 막 가서 봤더니 온도가 얼마인가 봤더니 100이야.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거를 기준 끓는 점으로 놓습니다. 그래서 끓는 점이 요거보다 높아진다. 끓는 점이 요거보다 낮아진다. 보통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죠? 자, 삼중점보다 높으면 우리가 뭘 볼 수 있고 물을 볼 수 있고 삼중점보다 낮은 압력이면 물을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뜻이죠. 달나라는 공기가 희박하죠. 그치? 삼중점보다 낮은 압력이에요. 그러니까 달의 바다 달에는 바다가 있다 없다? 없어. 그냥 꺼멓게 보이니까 저는 바다 아닐까 하는 것뿐이야. 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존재할 수 있는 거는 H2O가 존재할 수 있는 건 얼음 아니면 뭐야? 수증기 둘 중 하나뿐이야. 아시겠죠?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데 쓰면 된다. 자, 요거 보겠습니다. 삼중점이 5기압이야. 우리는 어디에 살아? 1기압에서 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CO2 고체야. 고체. 얘를 뭐라고 합니까? CO2 고체를 드라이 아이스. 오케이? 우리는 1기압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 CO2 액체를 본 적이 여러분 있다 없다? 가변코 없습니다.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거야. 우리가 막 머릿속에 상상하는 거야. 그냥 필요 없어. 삼중점보다 낮은 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드라이 아이스 고체는 보지만 액체는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선생님 책상에 드라이 아이스 놔두니까 책상이 막 젖던데요. 뭐 드라이 아이스 액체로 변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드라이 아이스가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돌아다니던 물이 아싸 다니다가 드라이 아이스 딱 만나니까 너무 차가운 거야. 그래갖고 나 너무 추워. 그래가지고 여기 바닥에 이렇게 응결된 겁니다. 응결된 거.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는 비슷하죠. 오른쪽이 올라가죠. 이렇게 오른쪽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음의 기울기. 그래서 이게 양의 기울기.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거야. 자, 여러분이 스케이트를 신고 얼음 위로 올라가면 압력이 쫙 올라갈 거 아니야? 쫙 올라가니까 어디로 가버립니까? 물의 영역으로 갑니다. 압력을 가하면 그래서 실험 중에 이런 거 있어. 책상 위에 얼음에 철사줄 걸어놓고 자고 일어났더니 철사줄이 바닥으로 오는 마술이 벌어지다. 이거 뭡니까? 압력이 높아지니까 얼음을 녹여서 철사줄이 파고들어서 점점 내려가는 거야. 여러분 이 점진적인 이 변화가 얼마나 큰 건지 아시겠죠? 하루하루 하세요. 꼭 해야 되는 거. 꼭 하루하루 하시면 이런 얼음을 절단낼 수 있습니다. 나머지 공부 많이 했을 테니까 산에 올라가면 압력이 낮아지니까 끓는 온도가 높아져 낮아져? 낮아진다 뭐 이런 거지. 압력솥의 압력이 높아지니까 어때? 야 끓는 온도가 높아지더라. 끓는 점 얼음 어느 점 내리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끓는 점이 높아진다.
어느 점이 뭐 높아진다, 낮아진다 이렇게 해야 돼. 소금을 물에 넣어서 끓는 점이 높아진다, 낮아진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이거 일단 두 개만. 너무 이제 문제를 다 얘기하고 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이 정도 하고 여러분 일단 이 그림에 이걸 좀 보시고요. 상태 1 뭡니까? 얼음이죠. 2 상태 2 뭡니까? 액체죠. 요게 액체가 1로 상태 1 해놓은 변화. 이거를 뭐라 그래? 응고라 그러고 이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응축이야. 응축. 알아둬야 되는 한자입니다. 이거 뭐야? 얘가 이렇게 될 때 응축인 거야. 수증기가 이렇게 갈 때 응축이지. 응축. 한국은 응축이라는 말도 쓰지만 응결이라는 말을 씁니다. 응결. 응결이나 응축이나 그럽니다. 1부터 상태 3으로 가는 건 바로 기체가 되니까 승화. 나중에는 여러분이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일단 읽기라도 잘 하자고. 4. 외압을 오기쿠스루또 외압을 크게 하면 얼음의 융점은 높아진다. 얼음의 융점은 자 여기서 녹던 놈이 압력을 팍 높이니까 압력을 팍 높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녹아. 얼음 융점이 높아졌나요? 낮아졌나요? 낮아진 겁니다. 오케이? 낮아지네요. 그런데 드라이아이스는 자 1기압인데 1.5기압으로 높였어. 여기서 녹던 놈이 여기서 녹아요. 융점이 어떻게 됩니까? 압력이 높아지면 융점이 높아집니다. 아시겠죠? 물과 얼음은 같아 달라요. 스케이트를 타고 스키를 탄다는 건 뭐야? 압력을 높여서 얼음을 녹여버리는 거야. 압력을 높여서 얼음이 이놈인데 영하야. 추워 죽겠어. 근데 여러분 스케이트를 신고 딱 올라가는 순간 어떻게 일로 간다고 일로 보내버리는 거야. 얼음을. 오케이? 물로 보내버리는 거. 녹인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여러분 4번 외압이 커질 때 얼음의 융점은 낮아지고 드라이 아이스의 융점은 어떻게 되고 높아지고 되겠나요? 5번 점 T 삼중점 토요발의 고체 액체 기체가 공존. 점 T는 삼중점인데 기체 액체 고체가 공존한다. 여기 하나만 더 부과합시다. 우리가 1기압 상태를 유지하고 그런 거는 예를 들어서 얼음이 있다 이거야. 얼음이 있는데 대기압이 1기압이야. 그러면 이 얼음의 압력은 얼마야? 1기압이야. 그러니까 얼음과 물, 공기 이렇게는 있을 수 있잖아. 공기. 근데 여기 삼중점은 뭐냐면 이거를 봐봐. 얘는 물만 있어야 가능해. 얼음만 있어야 가능해. 수증기만 있어야 가능해. 왜? 요 온도에서 증기압이 얼마야? 요거 아니야 요거? 그지? 증기압이 이거야. 근데 여기에 공기가 조금만 들어가. 이산화탄소가 조금만 들어가. 그럼 뭐가 돼? 압력이 높아져 버릴 거 아니야. 오케이?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가 있는데 삼중점에서는 다른 게 들어갈 여지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죠? 순수한 물과 얼음과 수증기만 존재할 때 H2O만 존재할 때 삼중점이 존재할 수 있고 여기에 불순물이 조금만 들어가면 삼중점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삼중점을 본 적이 있다 없다? 없는 거라. 없을 수밖에 없잖아 논리적으로. 그지? 그래서 삼중점은 어떨 때만 물과 얼음과 수증기가 다른 놈과 하나도 안 섞이고 H2O만 존재할 때 가능한 상태입니다. 아시겠죠?
점시에 임계점. 야 밑줄 봐라. 야 나 임계점까지 왔어. 나 진짜 스트레스 쌓여서 못 살겠어. 막 또라이 되겠다 이런 뜻이야. 임계점 밑줄 보고 임계점 또 요 발에 임계점인데 임계점을 초에다 압력이야 온도는 물질과 존재되기나 해. 물질이 존재할 수 없다. 존재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여기가 되면요. 여기 임계점을 넘으면 안 거졌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액체와 고체가 있어야 야 액체가 고체되는 개수하고 고체가 액체되는 개수 또는 액체가 기체되고 기체가 액체되는 개수 이걸 따질 거 아니야. 그치? 따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였어. 왜? 액체도 고체도 정확히 우리가 알고 있는 액체도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체도 아니고 그래서 못 따진다. 그래서 H2O가 뭐야? 기체도 아니고 액체도 아닌 골 때리는 상황에 존재할 때 요거를 우리가 임계점에 이르렀을 때 물질의 존재 상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기 힘든 상황입니다. 상상이 안 가고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과학자들이 이 임계 상태의 H2O에다가 뭘 넣었을 때 뭘 집어넣으면 이게 계란이 어떻게 맛있게 삶아지나 이런 실험들을 합니다. 화합물이 좀 더 화학 반응을 잘하나 빠르게 하나 느리게 하나 등등. 그리고 이걸 어디다 써먹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상태도는 중요한 그림입니다. 아시겠죠? 지도 볼 줄 알아야 되듯이 물질에 이런 그림을 줬을 때 여러분 쫄지 말고 오늘 공부한 방식으로 잘 생각하면서 OX 하실 거예요. 토요일 날 또 제가 또 잠도 안 자고 또 열심히 기체 보충도 하고 이랬는데 참석자가 몇 명 안 돼서 엄청 외롭고 사비씨 고꼬로가 사비씨 무주가씨 해버렸습니다. 무주가씨 해버렸구나. 얼음? 그래서 내일 토요일이잖아. 내일 오후에 설명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전에 화학 보충을 또 해줘야지. 뭐 할 거냐면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요. 뭘 많이 받냐면 헨리의 법칙. 아니 기체가 압력을 높이면 더 많이 눈을 내면서요. 근데 왜 이거 막 부피가 같았다 말았다 하고 막 어려워 죽겠어. 그러니까 맨날 물어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압력에 대한 것 중에서 부분압이라는 거, 혼합기체, 질소와 산소 막 이렇게 해서 혼합기체에서 얘네들이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 많이 헷갈려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황산불이 오수화물 막 이런 거 막 계산 때리다가 막 머리 아파가지고. 선생님이 연락에 설명을 해주면 이제 설명을 해도 길어. 그러니까 이거 뭐 조금 더 간단하고 쉬운 방법 없을까? 막 짱구를 얘기했고 못하면. 그래서 어쨌든 내일 의무 아닙니다. 나는 강요하지 않아. 그러나 온 사람과 오지 않은 사람들 구별해서 봅니다. 계속 구별해서 보지. 얘는 얘는 안 오구나. 그래서 토요일 날 오전에 공부하고요. 오후에 놀아도 인생 해피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내일 기다려봐야지. 자, 12번 가겠습니다. 27도시 5이 때 27도시에서 그림에 나타나는 용기 A, 용적 읽을 수 있죠? 부피라고 안 써지고요. 용적이라고 써집니다. 용적. 되겠습니까? 적자는 적분할 때 적자인 거 아시겠죠? 적분. 그래서 용적이 3m고 또 용기 B는
용적이 2리터가 연결된 장치가 있다. 처음에 코크 밑을 거 이거를 자 통으로 탁 보면 코크인 거 느껴져야지. 이거를 선생님처럼 코크 막 이러면 안 돼. 야, 시간이 없다 야. 이걸 빨리 읽어야 지금 이 문제의 원리나 이걸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가짜 있네. 폐지의 아리. 심해로 아니야? 닫다는? 근데 여기는 그냥 폐지대로 돼 있어. 때아리. 용기 A에는 질소, 용기 B에는 헬륨 밑줄 그어봅니다. 여러분 왜 이 기체를 썼을까요? 왜 이걸 쓴 거야? 막 수소 쓰든지 막 산소 쓰든지 하지. 왜 비싼 헬륨 쓰는 거야? 귓가스야. 헬륨, 네온, 아르곤 이거 귓가스라고. 노블게 씁니다. 왜? 혼합 후 화학 반응하지 않게 위한 통제 수단입니다. 아시겠죠? 눈치 빡가야 돼. 왜 그러냐? 메탄가스와 산소, 수소와 산소를 섞으면 질소와 수소를 섞으면 암모니아가 되지 않을까? 수소가 타지 않을까? 막 그래서 압력이 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까봐 헬륨을 넣어서 혼합 후에 화학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한테 넌지시 얘기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 걱정하지 말고 그냥 혼합만 되는 거야. 이걸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헬륨을 봉입. 여러분 나중에 이제 원서 쓰면 이제 이거 봉투에다가 이거 막 넣어가지고 요런 한자 많이 보내. 봉입 사례때 오리 B 내 압력이 8 곱하기 10의 4승이래. 온도 27도씨니 못다마마. 여러분 이건 관용구로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 이거 뭔 말인지도 잘 모르는데 눈치학상 27도씨를 뭐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야. 그치? 27도씨를 유지하면서 코크를 이때 10분이고 뭐야? 충분이죠. 충분. 우리나라 말로 충분. 그래서 10이라는 게 일본이나 우리 동양권에서 약간 완벽수로 봅니다. 그래서 10개 또는 20개. 20살은 또 다르게 세잖아. 그치? 성인이 만들어지는 나이야. 그래서 다시 어쨌든 주분이 시간과 경과 되겠죠? 경과 슬도 지났다. 용기 내에 전압 밑줄 봐봐. 선생님은 이게 전체 압력 이 말을 씁니다. 전체 압력.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거를 전압이라고 쓰기 때문에 어떻게 짧게 줄여서 전체 압력이 아니고 전압으로 하겠대. 그래서 전압이라고 합니다. 7.2 곱하기 10의 4승 파스칼이 됐다. 용기 내에 질소의 물질량 밑줄 봅니다. 물질량 이거 뭐야? 물질량 몰수야. 우리 1몰, 2몰, 3몰 이렇게 몰수를 계산해라 이렇지. 물질량의 최고로 가까운 값을 1번부터 6번까지 이제 골라라. 단 연결부의 용적은 무시됐기로 모노도시 기체는 스베 때 2, 3 기체 도시 때 취급할 때 급자야. 취급할 때 모노도스를 이상기체로 취급해서 문제 풀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전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스타일에서 꼭 알아야 되는 공식이 있어요. 여기에 압력하고 부피, 여기에 얘는 모르겠다. 여러분 이거 옆에 써봐. 기억나나 한번 보자. 얘를 열어서 이렇게 했어. 그러면 A하고 B가 막 싸돌아다닐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압력을 P 토탈이라고 합시다.
P 토탈은 뭐 당연히 여기나 똑같겠지. 요거를 빨리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공식이 있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 풀 때 이렇게 하라고 했어. 요거 P1V1 더하기 P2V2는 P 토탈 V 토탈 기억납니까? 오케이? 피부과 가서 피부하고 문제가 생기면 토탈 케어 가서 확 해결을 봐라. 이 공식 꼭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이 공식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두 가지로 오늘은 풀어볼 거야. 두 가지 방법으로 가보자. 자, 요걸로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야? 요 문제에서 A는 압력을 안 주고 B는 압력을 줬네요. 그죠? 여기는 4 곱하기 10의 4승. 그러고 나서 요걸 준 거야. 그러니까 7.2 곱하기 10의 4승 파스칼 이렇게 준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얘의 압력을 물으면 좋은데 요걸 안 묻고 뭘 물었지? 요 녀석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물질량이 어디가 그러면 용기 내 질소의 물질량. 그래서 요거를 물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면 요 놈을 PV는 NRT에서 이 녀석을 알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되는 겁니까? 나머지 다 알아야 돼. 요거 그죠? 요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앞에 주어지니까 지금 요게 주어져 있습니다. 요것도 주어져 있습니다. 몰수를 알려면 여러분 부피와 압력을 알면 되겠네요. 부피와 압력 맞나요? 요거 집어넣어서 이렇게 뚱땅뚱땅 하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지금 요걸 이용해서 잽싸게 우리가 질소의 압력을 한번 구해보자. 그지? 질소의 압력 몰라. 부피는 얼마야? 여기가? 아이고 그림을 거꾸로 돼 있네요. 그지? 이렇게 돼 있고 우리 그림은 어쨌든 여기 있으니까 압력 몰라. P N2 이렇게 써봅시다. 곱하기 부피 얼마? 3인가? 3 더하기 P 요거 4 곱하기 10의 4승 곱하기 여기 부피 얼마? 2 오케이. 아이고 기억력이 안 좋으니까 그 다음에 압력이 주어졌어요. 7.2 곱하기 10의 4승 파스칼에다가 자 부피는 얼마인가요? 이제 막 섞으니까 여기가 3 여기가 2니까 여기를 막 싸돌아 당기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전체 부피는 얼마야? 5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해서 PN2를 계산을 막 때리니까 잘 모르겠죠. 이거 계산이 잘 되나? 여러분 요거는 일단 놔둬보고 요거 놔둬보고 4, 2, 8이고요. 5, 7, 35, 36이네요. 36에 7, 5, 35, 20 36에다가 4, 2, 8 빼주면 얼마야? 36에서 8 빼면 28 곱하기 10의 4승 이렇게 되겠네. 2.8 곱하기 맞나? 아니다. 맞죠? 5, 7, 35, 36에서 요거 8 빼면 이렇게 되겠다. 그 다음에 여기가 넘어오니까 요거 없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다 숫자를 여기서 몇 점 몇 이런 거 계산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 그치?
자, n 계산해 봅시다. PV는 nRT에서 n은 RT분의 PV니까. 자, R 외우기로 했어. 얼마야? 그러면 여러분 이거 하다가 그렇잖아. 이거 복잡해 죽겠는데 시험지 어디 있더라? 막 이러고 가서 찾을 거냐고. 어려운 것도 아닌데. 자, 그 앞에 보시면요. 제가 앞에 여기 써져 있어요. 외우기로 했어. 지난번 토요일 날 수업 듣는 애들한테 다 외우라고 했어. 8.3 곱하기 10의 3승 파스칼. 이게 단위를 좀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요 녀석은 8.31인데 그냥 8.3만 해. 그래서 곱하기 10의 3승 파스칼 리터 퍼 켈빈 몰 막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항상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단위는 그냥 절대 틀리지 않아. 걱정하지 마. 8.3 곱하기 27도씨니까 절대온도 꼭 써야 돼. 여기 절대온도야. 이게 절대온도. 그러니까 어떻게 27에다가 얼마 더해야 돼? 273 더해서 얼마? 300 켈빈입니다. 분모 됐나요? 그지? 그 다음에 P 압력 얼마? 요거 가만있어 봐. 벤츠의 압력이 3분의 우리 구했잖아. 3분의 28 곱하기 10의 4승 곱하기 부피가 얼마? 5 이렇게 된 거야. 5. 그래서 가만 보니까 이걸 이렇게 내려도 되겠네. 3을 이렇게 한번 내려봅시다. 내려버리고 야 요거 하고 해서 요거랑 이렇게 날려버리고 요거랑 요거 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 3, 3은 한 9고 3, 9, 27이니까 한 3 정도 할까요? 이렇게 하고 15 요거 15 이거를 어떻게 할까 이것도 까버릴까요? 너무 깠나? 3번 249 분의 15 이거 한 2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50 분의 15 3, 5, 15 아니다 5, 3, 15 5, 5, 25 50분의 3인가? 뭐 대강 뭐 이렇게 나오나 봐. 그래서요 계산이 제대로 됐나? 50분의 3이면 계산이 좀 어글리하다만 100분의 2이니까 한 0.06 어디 근처에 있는 놈 찾아야 될까 봐. 아이고 0.04 안 된다. 이거 답이 0.08인데 계산 잘못됐나? 계산 좀 잘해줘. 미안해. 나 계산 얼렁뚱땅 떼기다가 약간 삑사리가 났습니다.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한 0.08인데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자, 해법이 이걸 이용하는 거야. 어떤 건지 알겠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구해서 그 다음 차례로 이렇게 N2는 RT분의 PV인데 당연히 여러분 부피가 여기 전체가 여기가 됐잖아. 그러니까 이거 꼭 5 집어넣어야 되는 거 조심하시고 여기서 구한 요거를 여기다 쑥 집어넣고 그래서 처음에 여기를 막 계산 때려서 막 소수점 뽑고 이러면 안 돼. 알았지? 그러면 너무 약분하기 힘들고 계산하기 힘드니까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하겠습니다. 이쪽에 써서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어떤 걸로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빨리 떠오르는 걸로 해. 여기 질소고 여기가 3리터고 여기는 네온이고 아르곤인가요? 헬륨인가? 헬륨. 그 다음에 2리터고 그 다음에 압력이 4 곱하기 10의 4승. 그랬죠? 이제 또 하나의 방법은 어떤 거냐면
요것만 먼저 막 두들겨 패는 거야.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래서 혼합했을 때 처음 접근을 요것만 하는 거야. 아, 압력이 요것도 알고 요것도 알고 요걸 섞고 나면 부피도 알게 되니까 PV는 P-V-를 한번 써보자.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하면 얼마야? 2 곱하기 4 곱하기 10의 4승 파스칼이고 부피는 얼마가 돼? P- 이렇게 해서 부피는 5가 되죠. 5. 그래서 P-가 5분의 8 곱하기 10의 3승이니까 어쨌든 요렇게 됐습니다. 얘가 여기가 이제 소수점이 돼 있으니까 이걸 소수점을 합시다. 5, 1은 5, 5, 6, 1.6이네요. 1.6 곱하기 10의 4승 파스칼. 이렇게. 그러므로 P-N2의 압력은 얼마입니까? 얘가 1.6이고 얘가 전체가 요거야. 전체가 요건데 얘가 누구야? 요놈이란 말이야. 네온의 요거야. 네온. 그러니까 전체에서 뭘 빼버리면 요걸 써먹는 거지. 요거에다가 야 P2탈은 P1하고 P2 더하는 거다. 요거. 그래서 우리가 요게 주어져 있고 요게 주어져 있으니까 요걸 구할 수 있다. 그지? 이렇게 해서 요걸 구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7.2 빼기 1.6 곱하기 10의 4승 파스칼 이렇게 해서 N2를 구하고 N2를 구해서 요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구해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어느 걸 하든 아주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이제 복잡하지만 적어도 이런 문제는 요런 스타일의 문제는 전형적인 문제고 전형적인 문제를 풀 때는 요 방식이나 아니면 요런 스타일로 간다 정도는 아예 그냥 패턴을 좀 외워두는 게 좋아. 그렇지? 숫자 열심히 넣어서 잘 계산해봐라. 잘 나왔나요? 아, 선생님이 막 암산을 하다가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찝찝하긴 한데 예. 자, 이 문제는 외워라. 13번으로 가겠습니다. 뭐야? 쉬는 시간이 돌아와 버렸습니다. 좀 쉬고 다음 문제.